203페이지 같으면 감노차 마시기 효과 살펴보고 거기 앉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번 시간에 감노차 마시기 수행했습니까? 감노차 마시기 효과 살펴보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집중력이 생깁니다. 여기 효과 살펴보기는 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자가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자가 검증이에요. 스스로 이걸 내가 수행이 지금 잘 됐는지 잘 못했는지 좀 제대로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집중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집중력이 이제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이제 본인이 알아요. 어떤 식으로 아느냐? 자, 마음의 근육이 생겨 불안감이 사라지고 밖으로 들어오는 스트레스에 마음의 동료가 현저히 줄어들며 대처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대처 능력은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이제 대처 능력이 생긴다. 이 이제 자가 검증하는 내가 감노수 이 명상을 했으면은 이제 이런 게 생긴다는 걸 한번 검증해 봐야 돼요. 그 다음 전체를 보는 힘이 생긴다. 부분에 집착하여 걱정이 많고 내사가 불만스러우며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는 현상이 완화됩니다. 탐욕과 분노가 줄어들거나 해소됩니다. 자, 이게 감노차 마시기를 했을 때 전체를 보는 힘이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감정과 이 감정의 휩싸이는 현상이 이제 완화됐다 이러면 내가 전체를 보는 힘이 생겼구나 하는 자기 검증이 가능해요. 세 번째, 심안이 생긴다. 심안. 몸 안뿐만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보고 무상고 무와 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랬는데 내가 심안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알라 그러면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마치 사물 보이듯이 보인다면 또는 객관적으로 캐치가 된다면 심안이 생겼구나. 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일어남과 사라짐을 볼 때. 자, 일어나고 사라짐을 볼 때 이게 심안이 생긴 거예요. 이건 이제 자가 검증하는 방법 중에서 내가 심안이 생기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지혜가 생긴데 지혜가 부족하면 착각과 왜곡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처한 현실과 목표치 사이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여 자신과 사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집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선으로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했는데 요게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게 요 앞에 무상고 무와 공을 보는 것이 이게 오늘 지혜입니다. 요 부분이. 그거 이제 그것이 보이면 무상이 보이고 고가 보이고 무화가 보이고 공이가 이런 게 보이면 내 지혜가 생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별심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분별심이 줄어든다. 요게 이제 앞에 지금 외국인이 뭐니 하는 거 요건 전부 다 분별심이거든요. 다섯 번째, 몸이 건강해진다 하는 부분인데 이 감노차 마시기 수행을 했을 때 몸이 아주 가볍고 기운이 왕성해진다. 또 머리가 아주 맑아진다. 이러면은 내 몸이 건강해졌구나.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갈등과 집착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사랑, 연민, 용서, 베푼, 희망 등 긍정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치유의 힘이 생기고 건강해집니다. 사람이 어느 순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수행 효과가 있었구나. 이러거든요. 이제 우울증 걸린 사람들, 우울증 초기 증세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얘기해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최소 얘기해요.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 건 우울증을 가고 있구나.
피해망상증에 걸리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명상을 해가지고, 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이러면은, 이제 수행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기 긍정이고, 내가 좀 사람을 긍정해줬구나? 그러면 내가 수행을 잘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 여섯째 봅시다. 몸과 마음이 가볍고 기쁨이 생기고 의식이 명징해지면서 편안해집니다. 요거는 이제 수행 현상이죠. 예. 칠갑지 중에 하나인데, 경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행자, 명상하시는 분들이 내가 명상이 좀 제대로 됐는지,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경란은 이제 이 명상, 명상자의 이 척도입니다. 척도. 명상의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근데 경험이 안 생기면 수행자가 아니에요.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행을 하면, 명상을 하면은 처음부터 조금씩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어느 순간 이제 몸이 이제 형태가 사라진다든지 색깔이 가벼워지는 그런 일이 있고 자신을 모르게 막 이렇게 미소가 지어져 기쁨이 생기면 이게 수행이 저도 됐구나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마음의 고요함이 온다. 이 3인데 이 마음이 고요하면 어떤 식으로 오느냐 이러면 시장바다 시끄러운데 가서도 고요함이 온다든지 사람들이 사무실 안에 막 떠들고 이러는데 자기는 업무를 보면서도 고요함이 온다든지 이러면 수행 효과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지구의 모든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르면 모든 강물의 맛이 바다의 맛 하나로 되듯이 나를 포함해 일체 모든 것이 일미평등임을 이해합니다. 모두 하나의 평등하구나 하는 이해가 오면은 수행 효과가 있었구나 이래 보시면 자 여기까지 이제 경의 이제 영상이고 205페이지 화의 참 영상을 이건 화의 참 영상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자 수행자이면서 안내자의 명상이에요. 화의 참 명상은 어느 정도 삼대와 지혜, 체험이 있는 상태에서 안으로 명상을 계속 해가면서 밖으로 도움을 주는 참 명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체험이 없더라도 화의 참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화는 꽃 합자잖아요. 꽃잎이 중첩되어 있고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고 혼자 하는 게 함께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함께하는 이제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한다든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꽃 화자는 이제 깨달음의 그 표현이기도 해요. 이제 꽃이 피는 걸 이제 깨달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꽃이 피듯이 그 현장서의 이야기 들어보면 현장서에 어느 날 저녁에 제 처소에 왔었어요. 송감사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꽃이 이렇게 저녁에 피는 꽃이 있거든요. 그게 뭐라더라? 그 꽃이 좀 도노하고 있다. 까 하면 탁 피죠. 밤인데. 그 꽃 이름이 있거든요. 저녁에 피는 꽃이 있어요. 어두워지는 꽃이 피는. 거기에 이제 어디고, 거기에 유런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이제 길목에 많이 피어 있거든요. 이름이 뭐더라? 꽃 이름을 좀, 그래서 꽃이 지금 저녁에 도노하고 있다. 먼저 안으로 명상을 계속 한다는 혼자 마신 행다선으로서 지혜를 길러 깨달음을 이루고 그 지혜가 내 안에 번뇌를 없애는 수단이 됩니다. 또한 그 지혜가 마음의 본성이 이르게 하는 이정표를 세우는 스승입니다. 혼자서 마신 행당에는 지혜 수행으로 오감 알아차리기 명상, 이미지 시각화 명상, 참명상, 용고 찾자 뜻세기의 참명상이 있습니다. 또 밖으로 도움을 주는 참명상은 함께 마신 행다선으로서
명상 체험이 있으며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잡이는 박의 스승입니다. 함께 마신 행다선에서는 감정 충돌을 상처받은 마음을 자비심을 어루만져 주기 찬명상, 가족의 행복을 위한 찬명상, 함께 마신 찬명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안과 밖의 스승 역할은 모두 청정한 마음의 본성에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갖춰져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자, 안의 스승이 있죠. 내 안에 이정토, 내 안으로 깨달아가는 길을 이렇게 밝혀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반은 지혜가 내 안의 스승이고, 밖의 스승은 뭔가 하면은 길을 안내해주는, 수행 방법을 코칭해주는 스승을 얘기해주죠. 네. 코칭에 대한, 여기에도 코칭에 대한 얘기인데, 명상 코칭은 심리 상담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심리 상담은 이제 되게 개인의 그 아주 내밀한 부분까지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심리 상담을 한 사람들은 비밀에 붙입니다. 의사가 개인 프라이빗을 존중하기 위해서 전혀 남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 서약을 그렇게 하고. 그러나 명상 코칭에는 개인 비밀한 어떤 내용을 얘기를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그 사람 무슨 상처를 입었든 뭘 하든지 그런 것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그런 번뇌는 본인이 없애는 것이지 그것을 상담시켜주는 선생님이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코칭은 이제 뭘 해주는가 막 번뇌를 없애는 방법만 얘기해줘요. 지금 현재 당신의 현상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방법만 일러주는 것이지 그 사람 내밀한 부분까지 캐치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분석도 해주지 않아요. 이게 이제 명상 코칭이에요. 방법을 일러주고 그 방법대로 자기 문제, 자기 심리적인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바로 명상 코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이제 한 분이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심리 상담을 받는데 이 남자는 이제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식으로 꿈을 분석을 한다든지 이제 의사에게 상담을 받는 거죠. 꿈을 분석을 하고 또 프로이드식 그 심리 상담 중에서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다음에 어느 단어에 걸리면 그 단어를 분석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합니다. 의사가. 그런 거 다 했는데도 이 우울증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사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은 그러지 말고 당신이 명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파사나 센터에 가서 명상을 해. 명상을 하고 오리지 않아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을 하게 돼요. 그 트라우마가 뭐였는가 하면 어릴 때 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은 알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명상을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일들이 탁 떠오르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서구에서 이 심리학자들이 명상하게 된 원인이에요. 그 전에 프로이드는 명상을 접하지 못했지. 그 이후의 심리학자들은 명상을 접했는데, 계속 꿈을 분석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 왜? 앉으면 속에 다 올라오니까. 자기 문제가 다 올라오고, 이 동양에서는 올라오는 건 다 번뇌 망상이다. 보고, 그런 건 실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심리학자들은 오히려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나의 심리인 줄 알고, 그것을 지켜보기만 해도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런데 착안에서 나온 명상이 MBSR입니다. 존 카파친 박사가 만든 거죠.
샷디라 하는 이 한 가지로, 알아차림 한 가지로 이제 심리 치료하는데 응용하기 위해서 맞는 명상법이에요. 그것이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명상 붐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상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코칭해 주는 스승이에요. 여기에서 화이차 명상은 수행자이면서 안내자의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내자가 하는 것은 바로 코칭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게 여기 차 명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206페이지 넘어가요. 자, 혼자 마신 행단선 수행을 하는 오감 알아차기. 자, 오감 알아차기의 이미지 시각화차 명상이 있어요. 차 명상을 배우기 전에 이미 다래와 다도의 답법을 익힌 분은 답법이 그냥 알아차리만 더하면 그대로 차 명상이 됩니다. 그런데 다래와 다도의 답법에 익숙한 분들이 차 명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깬다는 것은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을 더하게 되면 앞서 익힌 답법이 물 흐르고 피듯 명으로 자연스럽게 됩니다. 답법 그대로 참 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이제 그 전에 제가 와비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의 와비차의 특징이 뭐냐면 초감에다가 그 앞에 아름다운 이 정원, 그리고 새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 초암에 다다미의 2장에서 한 크기의 작은 다실이죠. 거기서 차를 마시는 얘기가 됩니다. 차를 마시는데 뭐 그림그리라든지 차를 봐서 마시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예절, 거기에 답법이 있는 거예요. 그는 일본 다도는 옆에 보면은 마치 자로 잰 것 같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려오던 답법 그대로. 그래서 이제 진짜 초암에다가 아름다운 정원의 새길이 있고 이 정원을 바라보며 차를 한 잔 마시면 너무 낭만적이고 풍류적이고 너무 멋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자로 잰 듯한 형식에 빠진 다도를 하게 되면은 경직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모습이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형식미라고 해요. 요즘 이제 학자들이 지칭은 형식. 이제 기억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것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런 형식적인 어떤 그 적식을 갖고 탁 행하다 보면은 사람이 경직적으로 답답한 면이 있는데 거기에 알아차림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물 흐르듯 꽃 피듯 싹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이 흐르는 건 어때요? 의도가 없어요. 꽃을 피는 것도 의도가 없어요. 내가 어떤 형식적으로 걸음걸이 몇 걸음에 차트를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맛을 들어서 맛을 본다든 이게 딱 격식이 딱 있으면은 그 안에 뭐가 의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의도가 들어가면서 나중에 경직성이 오는 거죠. 참맛은 온도 없이 다 달아나버리죠. 그 답법을 능숙하게 익혀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려하게 물 흐르도 꽃 피듯 참 명상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럼 외국에는 이 알아차는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몬드 같은 걸 입에 넣고 아몬드 맛을 본다든지, 그 다음 금포도를 입에 오물거리면서 맛을 캐치하면 달다든지 뭐 쓰다든지 이렇게 캐치하는 방법을 쓰면서 알아차림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라 하는 건 적각 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적각 아는 훈련을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그게 자기 감정과 생각을 개입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의미 부여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의도가
거의 의도가 배제된다는 거죠. 의도가 배제되면은 그 답법하는 형식 속에서 자유로움을 맛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명상이 갖고 있는 조건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이야기하는 게 이제 물 흐르듯 꽃 피듯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한 번은 선다를 이제 한번 시범만 하나 보여주겠다 해서 갔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글 나온 배경이 그런 겁니다. 이 사간생도들이 밥을 먹는 것 같이 굉장히 절도 있게 하는 너무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도 있고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런 글이 하나 하고 이렇게 딱 꺾어가는 것도 착착 이렇게 한다든지 이 저게 사점 들고 타는 것도 탁탁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이거는 군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답법은 곤란하다 얘기하죠. 차 맛이 다 달라 그렇죠. 차 맛을 보면 매우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언제 찻잔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자기의 답법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답법 다 익혔으니까 알아차리 이거를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 없이 제대로 차서 맛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오감 알아차리기 한번 읽고 같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감이라고 하는 5가지죠. 시각, 청각, 무각, 미각, 촉감. 이 5가지 감각 알아차리기입니다. 자, 죽비치고 자정 한번 울립니다. 자정 소리 따라 허리를 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를 곧게 쉬옵니다. 눈은 반쯤 감고 신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요거는 이제 잠시 두는 요 방법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순간 집중은 굉장히 중요해요. 순간적으로 집중하고 명상에 들어가면 그 집중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중이 훨씬 잘 돼요. 마치 제사 지내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럼 훨씬 더 경건해지죠. 그런 것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차도 일체를 갖춥니다. 그 다음 다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용고 찾은 차를 따르고 여기에서 이제 차를 따르고 만약에 좀 더 이제 잘 하려 그러면은 이제 요 부담 받으시게 되고 자신의 몸을 보고 앞에 놓여있는 그 차자를 주시합니다. 차자는 모양을 보면서 차자의 빛깔을 보고 차자 바닥에 그려진 연구 문양을 보고 참을 맑고 투명함을 봅니다. 이 시각적인 감각 이게 차자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지를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오감 중에 하나죠. 시각적인 감각을 알아차리는 훈련. 그 다음 차자를 보는데 4가지 순서로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익숙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차자를 보면 전체가 한눈에 쫙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은 부분을 잘 봐요. 전체를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좀 감정이 좀 상하고 이러면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말싸움 하듯이 끊임없이 대화를 하죠. 답답하죠. 제3자 지켜보는 입장이고 답답해요. 전체를 그래서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이런 헤어지고는 그 사람은 전체를 못 보고 부분만 쪽에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어떤 사건이 뭐든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부분은 그쪽에 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는 부분적인 건 잘 인식해도 전체를 인식하는 게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요거 명상 차자를 놓고 연습을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전체 한번 모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색이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물이 맑고 투명함을 보고 그 밑에 잠긴 연구 문양을 보고
그 다음 전체를 보고. 이거 계속 이렇게 반복 훈련하면은 전체를 보는 힘이 생겨요. 그 전체를 보는 의식을 심왕이라고 그러고, 부분을 보는, 인식하는 의식은 바로 심소라고. 심소로 하는 거는 심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작용이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감 알아차리, 그 다음에 합니다. 차를 따르면서 차천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 찬물이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하죠. 그래, 이게 물을 이렇게 쭉 따르면은 물이 떨어지면서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걸 청각적으로 캐치 알아차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차천을 돌고 접촉에 일어난 감촉이 딱 잡으면은 이 가벼움이나 무거움이 부드러움, 따뜻한 이런 게 매끈함 이런 감각이 있어요. 그럼 그걸 다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을 이렇게 향기를 맡는 거죠. 향기를 맡는 거는 이제 후각이죠. 그걸 알아차리는. 그 다음 맛을 넣으면 미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전부 다 5 감각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찬물맛보다 차맛이 먼저 감지된 게 보편적입니다 했는데, 이게 차맛을 보면 물맛도 보게 돼요, 나중에. 처음에는 찬맛을 보죠. 차맛은 크게는 뭘 보는가 하면 5 가지 맛이 있어요. 예. 차맛이 감지하는데 5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첫 번째는 단맛, 예. 두 번째는 이제 떫은 맛, 세 번째는 신맛, 예. 네 번째는 쓴맛이 쓴맛, 예. 5 번째는 감칠맛입니다. 여기에는 매운맛은 맛에 안 들어갑니다. 매운맛은 통증으로 보죠. 그래서 여기에 맛을 음미할 때 이 5 가지 단맛, 떫은 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음미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는 크게 2 가지 맛이 있는데 쓴맛하고 신맛이 나요. 근데 왜 애들 이렇게 커피 주면 그냥 탁 버려버려요? 뱉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걸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돼. 쓴맛과 신맛을 좋아하는 것은 문명의 맛입니다. 문명. 지식인들이 좋아하는 맛이라는 거죠. 애들은 단맛과 짠맛이 빠졌네, 짠맛. 예. 짠맛이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그러면 여기 떫은 맛하고 여기 떫은 맛하고 쓴맛은 같은 맛인가 보네. 하나 빼겠습니다. 짠맛은요, 자, 단맛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제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삼는다는 거잖아요. 당은 단 걸 얘기합니다. 당 떨어졌다 하는 거는 뭐,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어른이 나이가 들면 당 떨어질 때 되면은 힘든다고 사탕을 갖고 다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짠맛은 이 생명의 맛이에요. 생명이 관계됩니다. 생명. 동물들도 소금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에게 그 차마고도에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에요. 동물들이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소금을 좋아해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마고도에서 이제 소금을 가져 판매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차로 바꿔온다든지 곡식을 바꾼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맛은 뭘까? 신맛은 부패하는 맛이에요. 음식이 부패할 때 나는 신맛이에요.
그중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김치 있잖아요. 신김치가 시작하는 건 뭔가 부패한 맛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이 김치찜을 좋아해요. 신맛이 나는 김치찜을 먹으면 온몸이 땀이 나면서 좋습니다. 약입니다. 쓴맛은 뭐냐면 독약이에요. 독약 맛이 쓴맛이에요. 근데 애들은 신맛과 쓴맛을 뱉어버려요. 단맛과 짠맛은 본능적이죠. 근데 쓴맛하고 신맛을 좋아하는 거는 어른들이 그걸 좋아하는 문명의 맛이에요. 그럼 차 중에서 쓴맛이 나는 그게 인기 있는 차가 뭔가 하면은 보이차 중에서 노반장이라는 차가 바로 신맛이 나는 차. 반장산에서 나는 차 잎으로 만들었는데 그 차가 특히 신맛이 강해요. 쓴맛이 강해요. 그 쓴맛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이 밥맛이 없고 기운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초기에 혹시 감기가 들었다면 그런 것을 없애는 것 중에는 차에다가 보이차에다가 꿀을 타서 마시면은 초기 감기는 다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맛을 음미하면 이런 걸 맛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본문입니다. 혀끝에 다 느끼는 차물 맛을 알아차립니다. 자, 요거는 좀 특별하죠. 이 차물 맛 중에 거칠고 부드럽고 무겁고 가벼운 맛을 알아차립니다. 우리나라 물맛은 되게 연수입니다. 연수. 예, 가벼운. 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물맛이 좋기 때문에 커피나 차를 맛있어요. 그러면 물맛이 몇 프로 정도로 이걸 하느냐, 20% 정도로 맛을 올려줍니다. 이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촉촉하게 젖어드는 접착성이 있는 맛이 있어요. 그건 물맛이에요. 물의 요소의 맛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고 차가운 그런 물맛인데 이건 불의 요소예요. 움직이는 맛을 알아차면 이건 바람이 없어요. 뒤끝이 깨끗한 맛, 마치 칼로 잘라버린 것 같은 뒷맛도 있어요. 그런 물맛을 체크합니다. 자, 혀끝이 다 느끼는 오미의 맛을 알아차립니다. 혀끝에 다 느끼는 단맛, 쓴맛, 신맛, 떫은맛, 감칠맛을 알아차립니다. 차맛의 여운을 알아차립니다. 맛을 느끼는 순간 변화하는 맛을 알아차립니다. 다양한 맛, 혓바닥의 다양한 맛을 개별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맛을 전체적으로 알아차립니다. 다양한 맛을 느끼더라도 느끼는 현재 순간 느끼지는 맛으로 통합하여 알아차립니다. 이게 세밀하게 알아차지 못할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이렇게 훈련하는 거죠. 자, 혀끼에 다 느끼는 차물 맛과 차의 오미 맛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맛을 알아차립니다. 이건 제목입니다. 예. 자, 그래서 색현미를 기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음미와 찻잔을 내려놓는다. 요까지가 오감 알아차리기예요. 자, 그러면은 알아차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리 여기 차물이 딸려있어. 자, 이게 한번 따라 보십시오. 소리가 나죠? 이렇게 따라 보십시오. 자,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여기 힘 빼고 척경을 곱게 쉬옵니다.
시선 곳곳이 잠시 두세요. 자, 이제 차자를 봅니다. 종이컵으로 되어 있으면 종이컵 전체를 보십시오. 그 다음에 색깔을 보십시오. 흰색이죠? 이건 백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 연구 문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찬물이 맑고 투명함을 보고요. 전체를 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 반복 훈련하는 게 좋아요. 이제 좀 자유롭게 하죠. 자, 손을 내들으십시오. 자, 잡으러 갑니다. 자, 잡고, 자, 들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맛을 음미하고 한 번 더 합니다. 두 번째, 맛을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자, 이게 참 마시는 동작인데, 이 참 마시는 동작에 몇 번 알아차림했을까요? 한 3번 정도 하신 분 있어요? 그러면 한 5번 이상 하신 분 없어요? 그러면은, 한번 보죠. 자, 이제 분석을 해봅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앞으로 쭉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혹시 손에 뭐가 걸리는 게 있죠? 손이 어때요? 시원함이 감지되는 거 감지되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공기와 손이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딱 잡으러 가면은, 공기에 접촉되는 요 감각을 알아차려. 감각을 아는 거예요. 아, 시원하다고 알면 돼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즉각 알죠. 근데 알아차리면 직관입니다. 즉각 아는 거. 자, 그럼 딱 잡으세요. 잡으면은, 이렇게 딱 잡으면 뭐가 있습니까? 매끄럽다든지, 거칠다든지, 이런 감각이 오죠. 감각을 아는 거죠. 자, 들면은 뭐가 느낌이 옵니까? 무게감이 있죠. 무게를 아는 거죠. 아, 좀 무겁다 하는 걸 압니다. 그걸 이제 안다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여기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이 향기 맡는 게 후각이고, 맛을 음미합니다. 자, 이렇게 딱 내려놓고, 요 딱 닿을 때, 바닥에 닿을 때 이렇게 접촉을 알아차려요. 소리도 알아차리고, 이래 놓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단순하죠? 그냥 알기만 하면 돼요. 뭘 아는 감각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가지 알면 돼요. 차점 들고, 땡기고, 마시는 이런 움직임을 아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딱 접촉되는 감각을 아는 거죠. 이 훈련하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밀어보십시오. 손가락 사이 감각이 있죠? 이 감각을 알아차리고. 감각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해요. 왜 곤란하냐면은 손에 감각이 없으면 물건을 잡을 수 없어요. 발바닥 감각이 없으면 설 수 없고요. 엉덩이 감각이 없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감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느끼는 게 아니고 이 감각을 아는 걸 얘기해요. 그게 알아차립니다. 감각을 인식하는 것이죠.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건 딱 들면 무게감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가장 잘. 그 다음에 딱 접촉했을 때 이렇게 딱딱하던 매끄러움 이런 거 아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스님 이 감각, 이 알아차기 이건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오한 이치를 알고 그것을 생각하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 감각 알아가지고 이게 어디에 쓸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염초경이 보면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안다. 서면 선 줄 알고 앉으면 앉은 줄 알고 누우면 눕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욕망이 일어나면 욕망이 일어나는 줄 알고 욕망이 사라지면 욕망이 사라지는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다 하는 게 알아차립니다. 즉각 아는 겁니다. 이렇게 알면은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더 붙이지 않는다. 의미 부여하는 것이 멈춰진다. 다른 걸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게 알아차림하게 된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것도 없다. 그럼 또 멈춰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알아차림 훈련을 계속 하면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상대가 A를 얘기하면 우리는 A로 받아들이지 않고 재해석을 합니다. B나 C로 알아듣죠. 근데 이게 알아차림 훈련하면 상대가 A를 얘기하면 A로 받아들여요. B를 얘기하면 바로 B라고 알아차려요. 거기에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는 것이 없어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얻은 효과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착각이나 왜곡이 없어진다. 그래서 오해가 훨씬 줄어들죠. 그런데 이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애들 주변에 시끄럽다고 머리 아프다고 이러는 사람이 알아차림 훈련하면 그런 게 싹 정리가 돼요. 상대에 의해서 시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다는 거죠. 근데 알아차림 훈련을 하면은 상대가 이야기하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고 외공에 착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활하는 게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게 이제 효과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 이 직관 훈련을 계속 하면은 즉각 판단하는 힘이 생겨요. 판단은. 우리는 직관하는데 무슨 판단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판단이 있습니다. 왜 판단이 일어나느냐 하면 심안이 열리기 때문에 심안. 마음으로 보는 힘이 생겨요. 내가 육안으로 보던 것이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눈에 이때까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영상은 마치 사물보듯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감각이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게 바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보다는 감정이라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보는 거예요. 신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다르구나. 이건 정신현상, 이건 물질현상이구나. 이게 다르구나. 즉각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오는가 하면 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변한구나. 만족스러움이 하나도 없구나. 이건 생기고 사라지게 하거나 사라지고 생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이런 게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감 알아차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감 알아차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해봐야 돼요. 집에서 연습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힘을 쭉 빼고요. 척정을 곧게 쉬고 시선을 곳곳이 잠시줍니다. 자, 이제 찻잔을 보십시오. 이게 약식을 하니까요. 자, 전체를 보고요. 모양을 보고 색깔을 보고 욕구 문양을 보고 차이 맑고 투명함을 보고요. 또 전체로 한번 봅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보는 습관을 들입니다. 자, 손을 들어 천천히 빨리 착 담는 게 천천히 가야 됩니다. 천천히 잡고 또 천천히 드십시오. 천천히 들고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합니다. 다시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 모금 더 마시고요. 다시 이제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놓고 제대로. 근데 왜 이게 천천히 하는지를 아세요? 알아차림을 잘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천천히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러고는 이제 쭉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차 마시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미지로 차 마시는 다실에서 차를 마시고 감로차 마시기 명상하는 과정 전체를 오로지 상상 속에서 이미지만 시각하여 마치 영화를 보듯이 객관하여 봅니다. 이미지 명상은 고도의 집중력을 키우고 심 안으로 대상을 꿰뚫어 보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재밌죠. 자, 이미지로 차 마시기는 요즘 자 하면은 어떤가 이걸 얘기합니다.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 똑같습니다. 원리가. 전부 다 이 관상법이거든요. 이 관상법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이 나온 거죠. 어제 TV를 뉴스에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메타버스. 가상의 세계에 자기 모습을 그대로 비슷하게 재현한 아바타. 그러니까 그 가상의 공간에 자기 아바타를 내세워서 상대와 대화하는. 그 전부 다 그 세계는 어떤가 하면 바로 이 메타버스라 하는 걸 알고 보면은 이 상상 속에 있는 공간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것은 명상은 되진 않아요. 이거는 명상이 되죠. 네. 자기 자신이 직접 이 이미지 속에서 그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바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상상 속에서 이미지로 수행을 하는 건 고도의 집중력을 생기게 하고 심한을 잃린다 하는 건 이미지를 떠올려서 내가 직접 보기 때문에 그것은 심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무상고 무화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다시를 떠올리고 차상 위에 놓여있는 명상 찻잔을 시각으로 보고 찻잔을 들면서 촉각으로 찻잔의 감청을 알아차리고 차식을 보면서 후각으로 차 향기를 맡고 미각으로 차를 맛봅니다. 이 모두는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명상입니다. 차물의 목구멍으로 이 시냇물 흘러감을 상상하고 배꼽에서 모래에 물이 스며들어 흘러감을 들어감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자종을 치고 자정시간 또는 명상을 주입니다. 자, 그래서 현상을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려 지혜입니다.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든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의 이름은 찰나산매가 생깁니다. 이 찰나산매를 의지해 몸과 마음에서 현상이 생기면 일어나고 사라진 현상을 알아차리고 이것이 이것이면 밖으로 마음으로 보는 시만이 생기는 무상 관찰이 가능하며 불만족의 고와 떳떳되지 않는 무아를 관찰할 수 있게 되고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상상의 찻잔을 내는 눈을 뜹니다. 눈앞에 찻잔을 두고 차를 마시고 몸과 마음의 반응을 지켜보고 주피식을 치고 마친다. 앞에 무상고 무아는 이제 수행 과정에서 그걸 관찰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미지를 차 마시는 거 한번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차 마시는 건 바로 이제 감로차 마시기예요. 자, 차를 따르고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주고 적기는 곧게 쉬옵니다. 시선을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이제 찻잔 보고요. 자, 손으로 찻잔을 잡으러 갑니다. 이제 원래 이제 앞에 했던 들 하면 모양 보고 색깔 보고 연구 문양 보고 차이 맑고 투명하고 전체를 보고 이제 찻잔을 잡는 거죠. 자,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자, 맛을 음미하고요. 자, 한 번 더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자, 눈을 감습니다. 자, 눈을 감고 다시를 또 올려봅니다. 자, 다시는 아담한 다시에 처음 같은 다시에다가 자, 앞에는 마당에 정원입니다. 정원에 연못이 있습니다. 복년과 백년이 피어 있고요. 다실 안에는 햇빛이 들어가 방 안이 환합니다. 내 앞에 차상이 놓여 있고요. 거기에 다관과 그 다음에 명상 찻잔이 놓여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뚜껑을 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닫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상상으로 이제 오감 알아차기 하는 거죠. 자, 이제 다관을 이제 들고 차를 붓습니다. 차를 물 떨어지는 소리. 예. 자, 다 따라서 내려놓을 때 탁자에 닿는 감촉. 그 다음에 찻잔 잡으러 갑니다. 잡으러 가면서 찻잔에 닿는 감촉을 느끼고요. 무게감을 느끼고, 자, 그 다음에 빛깔의 맑고 투명함을 보고, 향기를 맡고, 상상으로 맛을 음미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차를 마십니다.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 들어가는 상상을 합니다. 자, 시냇물 흐르듯이 하고 상상합니다. 찬물이 계속 흘러 들어갈 때, 몸을 흡수되기 위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상상합니다. 자, 이제 상상의 찻잔을 천천히 알아차림하면서 상상 속에서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놓고 그대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을 뜹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찻잔을 잡고요. 예, 차를 이제 한번 음미합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놓고 가만히 이제 지켜보십시오. 몸 상태를요. 자, 지켜보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을, 요거는 많이 해봐야 종 한번 땅 치면 30초 내지 40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합해도 한번 1분 30초 정도 명상을 했는데, 이게 감노차 마시면 저도 몇 분 정도 해야 되면 한 10분 정도를 해야 되죠. 기본은요. 길게 하면은 거의 40분, 1시간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안에 이제 몸의 변화를 보는 거죠. 무상고 무화. 몸이 막 안개같이 변화가 옛날 피어오른다든 몸 형태가 막 사라진다든 밀고 당기게 한다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때 이제 그래서 변하는 무상이고 변하는 이거는 만족스러움이 없구나. 계속 변하니까. 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구나 하는 그 관찰이 가능해요. 그런 무상고 무화를 관찰하면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미지로 차 마시기가 내용이 뭔가 뭐 감노차 마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펼쳐진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연꽃 찻잔 뜻을 통한 일매 깨침이 명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집중 명상에 들어갑니다. 용꽃 찾자 뜻을 통한 일미 깨침의 명상은 용꽃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제 210페이지 보십시오. 그 뜻을 사유하여 지혜를 얻는 명상입니다. 명상하는 순서는 첫째, 길잡이가 멘트를 하고, 명상자는 멘트에 따라 시각하여 명상합니다. 둘째, 명상자 본인의 스스로 마음속으로 시각화하는 멘트를 하면서 명상합니다. 셋째, 익숙하게 되면 이 멘트 없이 바로 시각화하여 마음을 합니다. 넷째, 용꽃 모양 명상 찻잔을 떠올리자마자 일미 뜻을 적각 들어가는 명상을 합니다. 특히 일미는 호응같이 걸림없는 대자유를 주고 시각 있는 존재를 도와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익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용꽃 명상 찻자 명상하기는 첫째, 상상 속에서, 둘째, 이미지를 시각하여, 셋째, 사유를 병행합니다. 청정심이 이미지화해서 나타나면 이를 의탁의 모양으로서 청정심입니다. 여기 이제 그 의탁이라 하는 탈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모양,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청정한 그 이미지를 이제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탁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첫 번째 이미지를 시각화하여서 하는 게 연구 모양 집중하여 삼매걷기 명상이에요. 이건 사진 다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명상을 할 때, 목에 침이 좀 보이다가 갑자기 목에 경련이 일어나고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서 쉽게 거의 죽음이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침이 이렇게 생겼다가. 처음에 이제 목에 침이 약간 생겼다가 목에 경련이 일어나서 숨이 안 쉬어지고 손발이 안 움직여서. 저런. 뭔가 좀 명상이 잘못 시작한 건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침이 생기는 건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리인지 기운자 소통되는 뜻도 있고, 비장 부분에 이제 후천적인 기운이 이제 생기는 현상으로 침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경직을 했다가는 어떤 식으로 했기에 그랬습니까? 한 방법은 특별하게 다른 건 없었는데, 목이 갑자기 경련이 확 일어나 확 잠겨가지고. 갑자기 경련. 그러면은 평소에 목에 뭐가 이상이 있었어요? 원래 코드가 좀 약하고 감기 자주 걸리고 하긴 했는데, 그래서 경련 일어나는 건 처음이어서. 예, 그건 굉장한 반응인데요. 그러면 평소에 감기 같은 거 잘 걸리시고 그러시구나. 그거는 이제 목은 말이죠, 면역력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장이 한 70% 정도 장에서 면역력을 담당하면 목은 한 30% 정도 면역력을 담당해요. 그러면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기운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감기가 잘 걸리고 이러는 거는 목의 기운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면역력이 약해서 이 감기를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소에도 목이 좀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주 병치레 같은 거 자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 차물이 들어가면서 상상이지만 목에 자극을 주니까 이제 그런 증상이 생기거든요. 몸이 반응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날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감노차가. 그러면 이제 그런 증세가 완화되고 없어지면서 목이 훨씬 부드러지고 이제 감기 같은 것도 안 올 겁니다. 근데 평소부터 이게 목이 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 치료를 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조금만 이렇게 자극을 줘도 그런 현상이 생긴 상상이잖아요. 상상을 했는데 그런 반응을 한다 하는 거는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차로 오면서 여러 가지 반응 도인과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상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없고요. 그럴수록 그냥 그대로 지켜보면서 계속 반복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경직식이 다 풀어지고 이럴 때쯤 되면 이제 명령력이 높아져 있고 앞으로 감기 같은 그런 것들이 훨씬 이제 줄어들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명상을 할 때 저는 이제 몸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아랫배에 호흡 숨 쉬는 걸 계속 관찰을 하는데 그게 그 호흡도 높고 그 몸의 움직임도 싹 이렇게 먹다가 정신의 경련이 확 일어나서 도저히 이제 감당 없는 수준이 단전 호흡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벌써 거기에 마음이 뺏긴다면 수행이 안 됩니다.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에는 단전 호흡이 없어요. 청전 도론에도 없어요. 다른 논술에도 없어요. 그거는 불교 명상이 아니에요. 얘가 아닐 뿐더러 단전 호흡은 명상에 축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왜? 그건 의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의도는 상카라인데 명상은 오히려 그 상카를 해체하는 데 뜻이 있는데 그 상카를 키우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명상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심한도 열리지 않고 지혜가 개발이 안 됩니다. 그거 딱 매여가지고. 그럼 어떤 명상을 하든지 단전 호흡이 끼어들었다 그러면 그건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하지 마시오. 그리고 단전 호흡을 잘 하면은 그래 수명은 연장이 되지 잘못하면 수명이 단축돼요. 안 맞는 사람 그거 하면은 완전히 몸이 다 베리거든요. 그래서 그 진동이 일어나서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명상을 하니까 그 미세한 호흡도 싹 사라지면서 좀 조용한 상태로 이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그러면 호흡도 아무것도 없으면 그럼 이렇게 조금 명상을 했죠. 그러니까 단전 호흡 하지 마시라. 내도록 이제 거기에 이제 걸려가지고 그것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어요. 조용하다고 고요하다 하는 게 일시적 현상일 뿐이에요. 그때는 지속성이 없어요. 얘기하자. 지속성이 없으니까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지혜 개발하는데 장애 요인이 돼요. 그는 절대로 그걸 하지 마세요. 근데 만일에 건강을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러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이건 단전 호흡은 절대로 아니에요. 단전 호흡은 의도적으로 배에 힘을 줘야 돼요. 그 나중에는 탈장 정체가 옵니다. 그리고 요 중앙에 라인이 다 그냥 막혀버려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기 힘들어지는 호흡 곤란 정체가 온다든지 이런 게 오고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건 지금 기공병이거든요. 그래서 단전은 원래 말랑말랑해야 돼요. 근데 계속 힘을 주고 단을 생기게 한다 해가지고 완전히 오장을 굳어지게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명상이, 잘못된 그 단전 호흡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제가 방법을 알려줄게요. 예, 이것도 이렇게 단전 호흡이지만은 단전 호흡과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렇게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마음속으로 우 하고 들이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 하며 들이마시면은 배가 쭉 나올 거예요. 그다음 토해낼 때는 입을 벌리가 하 하고 마음속으로 하 하고 쭉 품어내야 돼요. 끝까지 숨이 찰 때까지. 그 다음에 탁 놓으면은 저절로 숨이 안으로 쫙 들어가면서 배가, 이거는 의도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일부러 힘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 하고 쫙 품어내요. 그 다음에 이 참을 때가 참다 탁 놓으면은 호흡이 저절로 이렇게 쫙 들어마시, 우 하고 들어마시게 돼요. 그럼 배가 쫙 나옵니다. 깊이 들어가요, 깊이. 그래서 하루 10차례만 하면 굉장히 건강해지고 얼굴에 붉은 기운이 없어질 거예요. 그 사람이 붉은 기운이 있는 거는 전부 단전 호흡을 잘못하고 있는 정세입니다. 그게 이제 명상을 방해하는 방해꾼이에요. 얘기하자면. 경련이 일어난다는 안 좋은 거죠, 그걸. 경련이 왜 일어나겠어요? 힘주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은 무불 단전이래요. 단전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손끝에도 단전이 될 수 있어요. 의식이 손끝에 두면 손끝이 단전이 되는데 힘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는 기운의 흐름이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왜 힘을 주고 거기다가 단전에다가 힘을 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지금 목이 안 좋다 하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라인이 막혀버리니까 이 목이 좀 안 좋고 감기가 정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시는 분은 단전호흡을 30년 한 단전호흡 사범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송강에서 찾아와가지고 요새 몸이 점점점 세하게 단전호흡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다가 3개월 후쯤 되어 다시 왔어요, 이번에. 원인을 찾았다. 자기 친구가 그걸 태극근하는 분인데, 내 태극근하면 몸이 좋아질까 싶어 태극근 하러 갔다. 태극근 자세 하니까 딱 그래. 친구야, 배에 힘 주지 마라. 이러고. 아니, 나 배에 힘 안 주는데. 이러니까. 그러면 그 자세에서 배를 한번 만져봐. 자기가 배를 만져 깜짝 놀라 돌덩이 단단하더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장이 굳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좀 건강이 좀 나빠진 것이다. 그 단전호흡을 너 잘못하고 있대. 단전 항상 말랑말랑해야만 기 소통이 잘 되고 이러는 건데 힘을 주고 이렇게 단단히 굳어서 지금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단전은 무불단전이다. 단전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 하지 마세요. 단전호흡 하는 순간부터는 수행이 끝입니다. 수행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년 전에 어디고 조계사 옆에 무슨 대학이죠 그게? 무슨 불교 대학? 저기 향산보살이. 동방불교. 어? 동방불교. 동방? 동방불교. 동방불교 대학 말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명상을 가르쳐 달라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수관을 가르쳐 줬지. 동산 반야 불교대학이에요.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고, 일주일 뒤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자, 혹시 이제 몸이 사라졌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드시오 하니까 두 사람이 손 들었어요. 한 사람은 바로 이제 대심행보살님이라고 지금 연세 80, 90이 다 돼가는 보살. 그때는 이제 70 중반이죠. 자기는 5분 만에 몸이 다 사라졌거든요. 몸 형태가. 근데 이 할머니는 딱 5분 연습만 딱 했는데 다 사라져요. 그래서 이 도봉구에서 그 산꼭대기 절이 있는데 젊은 신도들하고 같이 꼭대기 올라가면은 젊은 신도들이 두세 번 꼭 쉰대 자기는 전혀 숨도 안 차. 그 이후로 계속 수행하니까 몸이 없는 상태. 몸이 없다 하면 몸 기혈이 다 열렸다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 꼭대기가 또 1080회를 또 한대. 근데 몸이 이제 너무 가볍기 때문에 1080회도 힘이 하나 안 든대. 목욕탕에 가면 물을 담고 몸이 없대. 의식만 남아있어. 딱 5분 정도 했는데. 한 분은 누구냐? 저기 국선도 한 그 사람이. 자기는 4년 동안 국선도를 하고 단전호흡을 했는데, 한계가 와가지고 명상을 배우러 갔대. 근데 딱 질문이, 자기 딱 두 번 했다. 1시간씩, 첫날 1시간하고 그 다음날 1시간씩 몸이 사라져버렸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 제가 단전호흡에 해가지고 기를 돌리라 하면 관이 되지 않고, 관을 하게 되면은 기운을 돌릴 수가 없는데, 그럼 어찌 했으면 좋겠냐. 내가 바로 그랬어요. 단전호흡을 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관만 하면 기운이 지가 알아서 돈다는 얘기였어요.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딱 스님 말씀대로 내가 단전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기운이 지가 도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전호흡을 할 필요 없는 이유가 단전호흡을 해가 몸이 기혈이 다 열리질 않아요. 10년, 20년 더 그대로예요. 그런데 딱 하루 배워가지고 딱 한 번에가 기혈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얘기하죠. 몸이 사라졌다 하면 기회가 다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게 지혜는 아니에요. 집중력이 좋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사님이 정말 몸이 건강하고 싶으면 단전호흡을 버리시죠.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된다. 왜? 단전호흡은 의도를 하거든. 의념을 의도로 해가지고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의도를 해제시켜야 될 판인데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이 형성이 되지 않고 관이 안 되니까 심한이 열리지 않고 심한이 열리지 않으니까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백날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몸은 잘 맞는 사람은 건강해지지만 잘 못하면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냥 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절에서는 단전호흡을 안 가르칩니다. 그건 도가의 수행법이지 수련법이지 불가에서는 단전호흡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뭘 중요시하면 꼬리뼈 기운을 중요시해. 단전의 기운을 중요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저기 LA에 한번 갔을 때 LA 홍 박사가 딱 자기는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불가기공을 배웠대. 어디서 배웠냐는 거고. 백두산에서 배웠지. 중국 백두산 거기서 한 3년 동안 있으면 스님한테 배웠대. 그것도 금강산을 한국에서